여러분, 히든 굿즈 파란색 괜찮죠? 네, 여전히 이번 주말까지 세일 중이니까 한 번씩 들러봐 주시고요. 지난 주말 분데스리가 24라운드에 꽤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호펜하임 대 바이언 경기였습니다. 호펜하임 홈구장에서 펼쳐졌던 경기인데 0대6, 뭐 스코어상으로 6대0 이런 문제가 아니었죠. 경기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알고 있지만 다뤄줬으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곧바로 다루지 못한 거는 이 이야기가 좀 기사를 찾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골이 깊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그래도 잘, 이런 거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오늘 바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과를 말씀을 드려야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대로 주말에 있었던 호펜하임 홈구장에서 있었던, 그러니까 프리제로 아레나에서 펼쳐졌던 경기였습니다. 스코어는 바이언이 0대6으로, 그러니까 원정팀 바이언이 6대0으로 뭐 그나브리 선제골이 있었고 쿠치니도 두 골을 넣었고 고라츠카도 득점이 있었습니다. 뭐 일찌감치 경기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다른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경기가 중단이 되는데, 먼저 67분 정도에 한 번 중단이 됐고 그 다음에 중단이 한 번 더 됐죠. 이유가 뭐냐? 바이언 팬들 중에 일부 팬들, 뭐 이른바 울트라스라고 불리는 이 팬들의 일부가 호펜하임 대주주 디트마르 호프를 맹비난하는 걸개를 걸었습니다. 걸개에 써진 문구를 보면 변한 게 없다. DFB, 즉 독일 축구협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FB는 본인들의 말을 지키지 않았다. 호프는 개이다. 이렇게 걸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선수들은 뭐 공을 돌리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대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이 원정 팬들이 걸개를 거는 행위를 말리기 위해서 바이언의 한지 플레이크 감독뿐만 아니라 단장인 살리아미지치, 그리고 이사장 루메닉이 내려왔고요. 차기 이사장이자 바이언 레전드 출신인 올리버 칸 역시 뭐 약간 깡패 포스로 내려왔습니다. 특이한 광경이죠. 경기가 중단이 된 데다가 이 원정 팬들을 말리기 위해서 구단의 수뇌부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의 인터뷰들을 보면 이 바이언의 어떤 울트라스, 그리고 이따 이야기할 울트라스들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처리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바이언의 어떤 수뇌부들은 이 몇몇 팬들에 대해서 비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비난을 당한 디트마르 호프 역시 굉장히 기분 나쁘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러면 왜 울트라스들이, 우리가 욕했으니까 욕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욕을 해?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왜 욕을 했을까? 도대체 이 행위를 왜 할까도 중요하잖아요. 도대체 뭔 일이길래 그렇게 관계자들까지 다 내려서 말리고, 이런 경기 중단 사태가, 축구 경기가 중단이 되는 거는 어쨌든 특수한 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 욕을 왜 했는지 이전에 호펜하임 그리고 디트마르 호프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TSG 호펜하임은 1899년도에 창단한 굉장히 오래된 구단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축구팀이 생긴 거는 1945년이니까 우리 뭐 해방했을 때 그 근처입니다. 호펜하임은 완전히 하브리그에 소속이 돼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 팀이에요. 프로 구단이라고 할 수 없었던 구단입니다. 이 팀이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거는 1989년, 제 친동생이 89년생인데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1989년 이후에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됐고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4부, 3부 이렇게 쭉쭉 올라갔고,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는, 2000년대 중반 들어서는 현재 레드불 축구 사단을 어떻게 좀 세팅을 했다고 할까요? 세팅을 하고 근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랄프 랑닉을 당시 감독으로 선임을 합니다. 선임을 했고요. 랄프 랑닉의 어떤 지도력과 자본이 결합이 돼서 07-08 시즌에 분데스리가로 승격을 하죠. 그 뭐 차곡차곡 밟아 올라왔다기보다는 2000년대 급속도로 쫙 성장이 된 구단인데, 그 다음 시즌 이제 승격한 다음, 분데스리가로 승격한 다음에는 10,000명도 안 되는 작은 구장이었어요. 굉장히 작은 구장이었는데 3만 명짜리 라인-네커 아레나, 그러니까 이게 구단 명명권을 판 다음에 프리제로 아레나가 됐는데 새로 신축을 하면서 둥지까지 옮깁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성장을 했던 구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펜하임의 어떤 이 발전에 대해서 국내 팬들, 물론 분데스리가 팬들은 알고 계셨겠지만 많은 해외 축구 팬들이 인식을 했던 부분도 바로 이 타이밍이에요. 그때 랄프 랑닉이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루이스 구스타보, 브라질의 수비형 미드필더죠.
그 다음에 이비세비치, 덴바바, 치네도 오바시, 이 3톱. 그리고 이후에는 나게르스만이 지휘봉을 잡았고 데미르바이, 그 다음에 피르미누, 리버풀 이적을 했지만 뭐 이런 선수들이 두각을 드러내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대표팀 좌측 풀백인 김진수 선수도 호펜하임에서 뛰었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해축 팬들 입장에서는 호펜하임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없는, 분데스리가 하면 딱 떠오르는 클럽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위에 얘기했듯이 호펜하임은 작은 규모의 구단이었습니다. 아마추어 구단이었죠. 근데 1989년부터 두각을 드러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이 1989년에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 드렸던 그 투자처가 아까 이야기했던 개X년이라고 불렸던 디트마어 호프가 클럽에 투자를 한 시점입니다. 이 호프라는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호프는 4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할아버지죠. 비교적 나이가 꽤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호펜하임이 고향이래요. 고향에 호펜하임에서 태어나서 사업가로 성공을 한 사람인데, 호펜하임 유스팀에서도 뭐 잠깐 뛴 경력이 있다니까, 뭐 전문 축구 선수는 아니었는데 잠깐 뛰었었대. 예. 근데 이 사람이 공동 설립한 SAP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기도 하면서 독일 내에서 이 SAP가 차지하는 그 어떤 그 크기가 굉장하대요. 뭐 저는 독일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엄청 큰 회사래.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다가 이 사람 개인 재산이 19조래요. 그럼 알겠죠, 어느 정도인지. 와, 장난 아니구나.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이 대단한 재력을 가진 호펜하임 출신의 사업가가 호펜하임에 강력하게 투자를 하면서 구단 자체가 완전히 탈바꿈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니 왜 이렇게 비난을 하냐, 왜 욕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뭐 해외 축구를 깊숙하게 보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 라이트하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프리미어리그에는 만수르도 있고 로만도 있고 뭐 이렇게 부자 구단주들이 구단에 투자를 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근데 왜 이걸 갖고 지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얘네가 뭐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룰을 위반했나? 그것도 아닌데. 이걸 왜 비난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분데스리가 특유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50+1 이 룰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룰에 대해서 뭐 저도 자세히 알진 못합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50+1은 이 클럽이나 클럽의 팬의 지분이 클럽 총 지분의 51 이상, 그러니까 과반 이상을 차지해야 된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꿔 쉽게 얘기하면, 특정 기업, 이를테면 랩 추종윤 혹은 뭐 특정 개인, 이를테면 이주헌이 클럽을 뒤흔드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거야.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클럽이나 클럽의 팬들보다 더 큰 이 발언권을 갖는 것을 룰로 막는 거죠. 그러니까 극도로 상업화되고 현대화되고 있는 축구 시장에 자국 축구 위주의 어떤 축구의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야 투자하지 마 이건 아니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게 아니라 어떤 돈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클럽의 의사결정에 특정 개인의 어떤 기업이 좌지우지하지 마라. 클럽의 팬들, 클럽이 가장 중요하다. 왜? 과반을 넘는 51이니까, 50+1이니까.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이 50+1 룰뿐만이 아니라 이런 기조 때문에 프로축구 클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구단명에 기업 이름을 못 넣어요. 물론 예외의 사항은 있습니다만 법인명은 가능한데 클럽 이름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따 예외에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 50+1 룰은 양날의 검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일단 자국 리그로 따져봤을 때 장점은 있습니다. 분명 재정 건전성, 그 다음에 축구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고 거품이 낄 염려가 굉장히 적다. 이런 부분에서 장점입니다. 그러나 단점, 유럽 리그 전체로 봤을 때 니네 셀링 리그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PL 같은 클럽들이 돈 주고 사가고 자국의 선수들이 유출되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수로 막을래? 그리고 리가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유럽에서 봤을 때 과연 있냐라고 있냐라고 생각한다는 그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맞아요.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생각해보면 이번 유로파나 챔피언스리그 UEFA 대항전에서 분데스리가의 선전을 생각하면 이 부분은 또 뭐 이 얘기가 근원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뭐 성적으로 봤을 땐 또 분데스리가 팀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50+1 룰은 이렇다. 자, 이 분데스리가에는 그럼 이 순수성을 유지하려는 50+1 룰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개인이나
특수한 클럽들이 이 클럽의 운영을 간섭하는 걸 배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룰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호프라는 호펜하임의 이 열렬한 팬이자 거부가 룰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즉 50일이 안 되는 거야. 49 안에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2015년 3월에 DFB, 즉 독일 축구협회가 예외 조항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만약에 특정 개인 혹은 특정 기업이 20년 이상 동안에 50 플러스 1 룰을 준수를 하면서 한 클럽에 지속적인 투자를 했을 경우에 20년 이상의 기간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점적 소유가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분데스리가의 어떤 투자를 좀 늘리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어막을 만들어준 거죠. 최소 20년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강 이렇게 하다가 툭 뱉는 게 아니라 최소 20년 하면, 그래 너네 20년 하는 거 보니까 이 클럽에 대해서 그래도 애정이 있구나, 그러면 소유권을 인정해 줄게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준 거죠. 그 룰이 예외 조항이 생기자마자 호프는 바로 96%의 주식을 사들이면서 완전히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된 거죠. 바꿔 얘기하면 호펜하임은 50 플러스 1 룰을 어긴 건 아닙니다. 왜?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으니까. 예외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러나 독일 축구의 어떤 순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예외 조항이 생겼다? 이 구단 때문만은 아니겠죠? 물론 이 구단 때문이다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팬들 입장에서는 아니 다 지키고 있는 룰이 있는데 왜 얘네한테 예외 조항을 주지? 그리고 얘는 왜 예외지? 이런 부분 때문에 50 플러스 1 룰이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생긴 예외이기 때문에 순수성을 강조하는 이 팬들 입장에서 쟤네는 뭔데? 쟤네는 왜 예외인데? 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반발 심리가 생긴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독일에서 이렇게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투자로 성장한 클럽이 호펜하임밖에 없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전통 깊은 제약회사 바이엘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 레버쿠젠, 아예 구단명이 박혀있죠. 아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도시 자체가 폭스바겐 그룹으로 돌아가는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클럽과 일반적인 클럽들과 달라요. 그럼 얘네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라이프치히도 있는데 여긴 또 다릅니다. 여긴 뒤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서 이 클럽 둘, 즉 레버쿠젠과 볼프스부르크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왜인지 좀 봤더니만 일단 레버쿠젠 볼게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엘사에서, 즉 제약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클럽이라고 합니다. 1904년에 바이엘사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이 야 우리 여가 생활을 하자. 그래서 이 바이엘사의 어떤 이를테면 회사 사장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 축구팀 만들게요. 그랬더니 그래 만들어. 이러니까 이 구단은 클럽의 창단 자체가 그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림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볼프스부르크 시 자체가 1936년에 폭스바겐 그룹이 폭스바겐 공장을 이 시에 만들면서 거기에 공장이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공장에 노동자들도 있을 거고 노동자의 배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있을 거고 친지도 모여서 살잖아. 그렇게 만들어진 동네래요.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의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고 이들이 만들어진 이 폭스바겐이 후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팀이 볼프스부르크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애초부터 태생부터가 이 기업들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태생부터 스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빅클럽인 거를 제외하면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대요. 왜냐? 얘네들은 기업을 끼고 있으니까. 독일 축구의 어떤 순수성이라는 부분, 이런 걸 강조하는 분위기상에서는 인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들의 어떤 레버쿠젠이라는 어떤 구단의 어떤 이런 부분, 볼프스부르크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독일 국내에서 인기가 최고냐라고 묻는다면 그것까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호펜하임과 같은 이런 룰 한참 이전에 생겨난 팀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자, 그러면 아까 또 한 팀 있잖아. RB 라이프치히. 이 팀 왜 가만히 있냐? 아닙니다. 존나 쌍욕 먹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호펜하임보다 훨씬 더 존나 욕을 먹고 있는데, 일단
구단명에 기업 이름 못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여나 모르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하밋 알틴톱은 RB 라이프치히를 레드불 라이프치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대진 추첨하는데. 그런데 RB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레드불이 아닙니다. 라젠발입니다. 라젠발이라는 거는 독일어로 해석을 하면 잔디공 운동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레드불을 연상시켜 RB니까. 근데 실제로는 레드불이 아니야. 즉 여기서부터 냄새 나죠. 아, 편법이네 얘네. 이런 느낌이 나는데, 레드불이 50+1 룰을 빠져나가는 데에서는 완전히 편법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50+1 룰의 이 핵심은 의사결정권이에요. 즉 너네들이 마음대로 클럽의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클럽과 팬들의 의견을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이 방해하지 말아라는 건데, 라이프치히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레드불이 99%를 먹고 있어. 근데 의사결정권은 레드불이 49고 클럽의 조합, 이 클럽과 팬들이 차지하는, 클럽이 차지하는 게 51.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에는 문제가 없어. 근데 이 51을 차지하고 있는 클럽의 대표 의결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레드불 관계자들이래요.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지. 심지어 일반적인 분데스리가 클럽들은 일정 회원 이상의 등급, 어떤 시즌권 이런 게 있겠죠. 그거면 팬들한테도 의사결정 투표권이 주어져. 근데 라이프치히는 가장 비싼 회원권을 사도 투표권이 없답니다. 즉 50+1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맹렬하게 분데스리가 팬들은 이 라이프치히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원래 이번에 일어난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라이프치히뿐만이 아니라 호펜하임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인식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DFB, 그러니까 독일 협회랑 분데스리가 팬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대립을 하고 있어요. 근데 DFB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예외 조항을 만들어줬잖아. 예외 조항으로 가고 있는데 니네는 왜 비난을 하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룰을 위반한 건 아니잖아. 예외 조항을 선택을 한 거니까.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사와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전문가들 그리고 팬들의 이야기를 제가 쭉 보니까 이 일의 근본적인 원인은 50+1을 호펜하임이 우회해서 예외 조항을 통해서 돌아간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중적인 잣대와 서포팅 행위를 제재하는 DFB에 대한 어떤 불만과 비판이 핵심적이다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자,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50+1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어. 근데 여기 한편 DFB가 2017년도에 얘기를 했대요. 일부 서포터의 행위 때문에 서포터즈 전체를 징계하는 연대 책임, 즉 집단 징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지 않겠다, 묻지 않겠다.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주원이 형이 어디 가서 어떤 일탈 행위를 해. 주원이 이를테면 어디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을 했어. 길거리에 가가지고 갑자기 옷을 벗었어. 그러면 이 사람만 징계를 하는 거지. 야, 이주원이 징계를 받았으니까 이스타TV 전체 영상 올리지 마,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연대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얘기를 미리 했대. 그런데 2019년도에 호펜하임과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도르트문트 팬들이 또다시가 아니죠. 그때 당시에 호프에 대한 비판 걸개를 걸었어. 그러면 그 서포터들에 대한 그 걸개를 건 사람들에 대한 이 징계를 줘야 되는데, DFB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도르트문트 팬들 전체 호펜하임 원정 출입 금지, 즉 집단 징계를 내린 겁니다. 집단 징계를 안 한다고 했던 말을 바꾼 거죠. 이에 대해서 분데스리가 여러 팬들의 울트라스들이 얘기하기를, 야, 니네 왜 말 바꿔? 집단 징계 안 한다며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적으로 핵심적인 건 호프가 창립했다던 그 소프트웨어 그룹 SAP, 여기가 DFB 협회의 메인 스폰서래요. 그러니까 니네 메인 스폰서 SAP의 어떤 창립자인 호프를 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랄하는 거 아니야?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이들은. 거기에다가 바이에른 뮌헨 스폰서 중에도 SAP가 있대요. 그러니까 바이언 수뇌부들이 다 기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네? 니네들이 스폰서랑 관련돼 있으니까. 니네들을 빵빵하게 받쳐주고 있는 스폰서 중에 하나가 그 SAP고, SAP의 창립자가 호프고, 그가
이 투자하고 있는 구단이 호펜하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랄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도르트문트 바이언 원정 팬들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분데스리가의 클럽들의 울트라스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DFB를 비난하고 호프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 나온 게 이번에 바이언 경기 중단 걸게 이 사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것 때문에 경기 중단된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은 골이 깊어져 있는 상태였고 왜 연대 책임을 묻고 왜 집단 징계를 하고 왜 말을 바꾸고 그리고 니네들이 혹시 우리들이 의심하는 SAP가 스폰서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랄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폭발적으로 여기에 튕겨져 나온 거지 단순히 그냥 욕을 걸었다고 경기가 중단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을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울트라스가 얘기하는 이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베를린 대 샬케의 경기에서 흑인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했대요. 근데 그때는 경기 중단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울트라스 입장에서 니네 인종차별, 성차별에 대해서는 경기 중단 안 하다가 너네랑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리고 힘이 있는 돈이 있는 호프가 비난을 받으니까 경기 중단하는 거 아니냐. 왜 잣대가 다르니?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분데스리가 울트라스들은 경기장 내 인종차별 금지 그 다음에 부패에 대해서 반대하는 구호를 제창하는데 너네 협회라는 DFB는 뭘 하냐. 호프 이런 거 개인 구단주가 욕먹는 거에 대해서는 경기 중단 같은 이런 어떤 선택을 하면서 흑인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할 때는 경기 중단 개뿔 안 하고 이게 오히려 너네가 역차별을 하는 건 아니냐. 그래서 DFB가 서포팅 행위에 대해서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심한 욕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정도 서포팅 한다. 오히려 바이언 그 수뇌부들도 이런 욕을 먹는다. 욕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리고 이들을 욕을 먹었으니까 너네한테도 욕을 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 좀 이 역차별적인 행위 좀 역설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울트라스들은 분개하고 비난한다는 걸로 보이고 지금 이번 건 때문에 오히려 이 독일 전체에 니네들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다뤄? 라는 어떤 그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꽤 크게 번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만 언뜻 보면 패드립 욕을 날린 강성 서포터 일부의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분데스리가 축구의 순수성과 50+1 룰 그리고 SAP, 호프, DFB, 바이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바이언 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이언 구단 일부의 수뇌부 이런 보이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을 하는 서포터들과 어떤 분데스리가의 굉장히 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엉켜있는 그 부분에서 터져나온 게 이번 경기 중단 사태였다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가볍지 않은 문제로 보입니다. 이거는 지금 봤을 때는 분데스리가 팬들도 물론 50+1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팬들도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현대화되고 있고 상업화되어 있는 축구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단순히 50+1 문제가 아니라 서포터들과 DFB 협회 간의 어떤 갈등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이 거대한 돈과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스폰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일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바이언 팬들이 바이언도 아우디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너네는 과연 50+1을 순수하게 지키고 있냐. 왜냐면 그렇게 얘기하면 헤르타 베를린도 이번에 49%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새로 나왔거든요. 그럼 그거는 과연 이 클럽의 의사결정에 49라고 해서 어떤 큰 힘을 발휘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49라는 거는 굉장히 큰 지분이기 때문에 클럽의 어떤 의사결정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아니냐. 도르트문트 너네는 에보닉도 그렇고 푸마도 그렇고 그리고 니네는 심지어 상장회사인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이 DFB를 비판하는 분데스리가의 울트라스들 그리고 바이언의 울트라스와 도르트문트의 울트라스는 진짜 순수성을 또 고수를 하고 바이언의 이런 행태 SAP와 연결된 행태에 대해서는 또 비판하는 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그냥 쉽게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최대한 좀 제 의견을 배제하고 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들을 종합해서 쭉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50+1 룰이 현대 축구에 맞는 룰인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사람마다 다를 것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서포터들 행동에 대해서 그래도 선 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다.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네, 이거에 대한 판단은 축구 팬들 개인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분데스리가 이 사태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슈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는 대로 추가 팔로잉 하도록 하겠습니다.